안녕하세요. 일사천리 시스템 가족 여러분, 기업 이전 사업팀의 신세훈 매니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1월에 독서 토론에서 이 책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겐 조금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겐 흥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조그마한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선사해주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등장인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편의점의 주인공인 염명숙 여사입니다. 염 여사는 교회 권사이고 편의점의 주인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독고라는 인물을 고용한 사람이고 편의점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는 편의점을 통해 직원들의 생계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설의 주인공인 독고입니다. 서울역 노숙자로 생활하다 염 여사의 지갑을 찾아주며 우연찮게 염 여사와 인연을 맺게 되고 야간에 불량배한테 당할 뻔한 염 여사를 구해주며 염 여사가 편의점 야간 알바로 채용하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편의점 알바생이자 공시생 시연입니다. 편의점 엘리트 알바생으로 공무원 준비에 필요한 돈을 편의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독고에게 포스트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사용법을 유튜브에 올리면 인기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새로 오픈되는 편의점에 스카웃되어 불편한 편의점에서 명퇴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성필입니다. 성필은 1년 넘게 편의점 야간 시간을 지켜주었으나 직업을 구하게 되어 편의점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자리에 독고가 채용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염 여사의 교회 동생이자 편의점 주간 알바 오선숙 여사입니다. 처음에는 독고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나 아들의 일로 우연찮게 독고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독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독고의 좋은 대로 아들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아들과 사이가 좋아져 독고에게 감사를 표하는 캐릭터입니다. 여섯 번째로 편의점 단골 손님 경만입니다. 딸 둘을 둔 가장이고 편의점에서 참참참 세트를 즐겨 먹는 인물입니다. 이 참참참 세트는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이 세 개를 줄여서 참참참이라고 한다네요. 처음에는 독고를 불편해하지만 자신에게 온열기를 가져다주는 독고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이후에 독고와 신세한탄 섞인 이야기를 하다 친해지고 독고를 통해 자신의 딸들이 편의점에서 돈을 아끼기 위해 1+1만 사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독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거래처도 생깁니다. 그리고 임경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임경은 작가로 불편한 편의점 앞 건물로 이사와 먹을거리를 찾던 중 편의점을 들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독고에게 호기심을 느껴 독고를 모티브로 글쓰기로 결정하고 독고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아마 작가 자신을 표현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식이라는 염 여사의 아들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염 여사에게 편의점을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해달라고 하지만 염 여사는 꿈쩍하지 않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던 중 독고와 대립이 있었고 독고를 편의점에서 내쫓으려고 미영원을 고용하나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엔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엄마의 속을 썩이는 불편한 편의점 빌런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이라는 민식이 고용한 미행원입니다. 민식이 독고를 편의점에서 내쫓기 위해 고용한 미행원이지만 어설픈 미행으로 독고에게 발각되고 말죠. 독고와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지고 독고의 추천을 받아 후임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맡게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장인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등장인물들은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통해 독고라는 인물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얻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염 여사의 아들만 빼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편의점 공간이 구성원들에게 새 힘을 주고 변화의 기운이 샘솟게 하는 공동체적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고는 편의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편의점이란 사람들이 머물다가는 공간, 물건이든 돈이든 충전을 하고 떠나는 인간들의 주유소, 주유소에서 나는 기름만 넣은 것이 아니라 아예 차를 고쳤다. 고쳤으면 떠나야지. 다시 길을 가야지. 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만드는 곳으로 편의점을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편의점을 다른 의미의 공동체로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가는 친교회적인 장치를 많이 노출시킵니다. 주인공인 염명숙 여사가 교회 건설하는 점과 책 중간중간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이런 이유로 저는 이 불편한 편의점을 교회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 편의점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성당이 될 수도 있고 절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설이 친교회적인 소설이라고 생각해야 된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요 등장인물인 염려사, 독구, 민식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염려사는 편의점의 주인이죠. 제가 편의점을 교회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그럼 염려사는 교회의 주인인 거죠? 네,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네,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책의 마지막에 독구의 독백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은 자는 사장님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염려사가 예수와 매칭이 됐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편의점의 경영 이유에서도 예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편의점의 경영 이유는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비슷한데요. 이 비유에 관한 설명은 유튜브에 세바시 김동호라고 치면 나오는 15분짜리 강연이 있습니다. 김동호라는 분이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신 강연인데 염려사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목적과 비슷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강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고입니다. 독고는 반전 있는 인물로 노숙자로 전락하기 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회 상위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불미의 사건으로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고 생활하던 중 염려사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자 봉사활동도 떠납니다. 저는 소설에서의 독고를 보고 성경에서의 사도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독고와 사도 바울의 인생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식, 염려사의 아들입니다. 편의점을 팔아 자신의 사업 자금에 투자하라고 하며 엄마의 속을 썩이며 끝까지 전신인 목 차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비슷할까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불편한 편의점이 친교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각자 처한 상황이나 위치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관점으로 불편한 편의점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은 교회적 관점에서 본 불편한 편의점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불편한 리뷰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배우고 아는 내용을 나눈다는 관점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